여러가지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 부등식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2x = 3이라 그러면 2를 이제 분모로 넘겨서 2분의 3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2분의 3이라는 거가 2를 넘길 수 있는 게 이게 숫자라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ax = b라고 얘기를 하면 a가 0이 아닐 때는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a분의 b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b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a가 0일 때는 0x, 왜냐면 0인데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죠. 0 곱하기 만약에 2라고 하면 x는 0분의 2 이렇게 이런 꼴로 쓰지는 않아요. 극한 개념에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안 되니 여기를 넘길 수 없는 상태에서 요거를 따집니다. 그래서 0x = b가 0이니 0 이렇게 돼요. 근데 x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어도 항상 0이니 해가 무수히 많은 거가 됩니다. 이거를 부정이라고 하고요. 부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b가 0이 아닌 경우는 0x = 2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x에다 1 넣어도 안 되고 2 넣어도 안 되고 3 넣어도 안 돼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불능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해가 없다, 답이 없는 해, 구제불능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얘는 해를 정할 수 없다, 해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부정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방정식에 대해 방정식 했고 이제 부등식에 대해 설명드리면 똑같은 형태입니다. ax는 b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방정식에 했듯이 동일하게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일 때, b가 0일 때, b가 0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ax는 b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일 때 위에 방정식이 하듯이 동일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요. a가 0이 아니면 a를 넘기잖아요. 아까 전에 방정식이라서 그냥 넘기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부등식이라서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일 때는 0이 아니라 했으니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가 바뀌어요. 그리고 a가 0일 때는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b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이 아닐 때. 이걸 한꺼번에 묶는 교과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부등식 방향이나 등호가 있는 거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b는 0보다 크고 b는 0, b는 0보다 작다. b가 0보다 큰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예입니다. 왜 이냐고 물어본 학생이 있어요. 0x는 2보다 크다. 그래서 x에다 1, 2, 3, 4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해가 없다. 0x는 0보다 크다. 이것도 마찬가지 해가 없어요. 0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거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눈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연습장에 잠깐 풀어보십시오. 됐죠? 연습장에 연습하셨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a 곱하기 x는 이렇게 됐죠? 똑같은 카테고리로 여러분들 여기 과감하게 여기 한번 써보십시오. 잠시 화면 멈추겠습니다. 해보세요. 되셨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a는 0이 아닐 때, a는 0일 때 이렇게 나누죠. a가 0이 아닐 때는 a는 0보다 크고 a는 0보다 작고, a가 0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등호는 그대로고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b가 0보다 클 때, b가 0일 때, b가 0보다 작을 때, 이 부등호 모양은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0, x는 b가 0보다 크니까 2, 0, x는 0, 0, x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요. 얘가 1이든 2든 3이든 항상 성립하죠. 해가 무수히 많다. 얘도 부등호가 성립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얘는 0이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잘 안 보이나요? 많다 많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90페이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요 앞에 1번 부등식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내용은 중학교 때 한 내용이라서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 4번을 1번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요. 이게 뭐냐면 부호가 체인지하는 경우예요. 체인지하는 경우라고 쓰시고요. 그게 이제 1번이 음수를 곱하면 부호가 체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A는 B보다 큰데 둘 다 양수예요. 근데 역수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부등호를 갈게요. 예를 들어서 2, 1, 0인데요. 역수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3번.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렇게 음수인데요. 이걸 역수가 아니라 제곱을 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에요. 제곱하면 4가 되고 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게 세 가지가 부호가 체인지하는 경우예요. 둘 다 양수인데 0보다 큰 경우, 그걸 역수로 취한 경우 부호가 체인지하고, 둘 다 음수인데 각각을 제곱한 경우,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음수를 곱해줬을 때.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01번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부분 외에 뭐 부등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랑 제가 설명드린 부분 세 가지, 그거 외의 것들은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는데 숫자를 대입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이 수치대입법은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플러스 대입을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대입을 하고요. 세 번째 마말은 기본적으로 대입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0에서 1 사이, 왜냐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요 사이의 부호도 대입을 보통 합니다. 디테일하게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이런 거, 요 정도, 내지는 이제 5번 이렇게 하면 하나 0, 0이랑 플러스, 0이랑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을 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 기본 성질이나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외의 것들은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했었으면 세 가지가 더 만족돼야 돼요. 세 가지가 만족되고 하나가 만족되는 건 틀린 거예요. 세모는 틀린 거예요. 세모는 동그라미만 맞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02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2번은 이제 여기 x를 왼쪽으로 던져서 a-1의 x고요. 1-a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얘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얘가 이제 0이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 그리고 a-1이 0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따른다 하죠. a가 0이 아닌 경우는 a가 1보다 큰 경우, a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넘기면 부등호 방향에는 안 바뀌죠. a-1, 1-a가 되고, x는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가 0보다 1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뒤바뀝니다. 1-a가 되고 x는 1-a가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A가 0인 경우는 B가 0보다 크고 B가 0이고 B가 0보다 작고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B가 없잖아요. A가 이때는 뭐야? A가 1이잖아요. 그래서 0x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1이니까 뭐야? 이건 0이죠.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이 그 필기를 잠깐 하시고 2번을 여기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2번을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되셨나요? 자, 위에 것도 수치대입법 안 하셨으면 필기를 하십시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주의해야 될 것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제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A는 B랑 같다, B는 C랑 같다, B는 C랑 같다, A는 C랑 같다.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이런 꼴로 만들어 놔서 그걸 공통범위를 구하면 됐어요. 자, 이거는 뭐 공통범위예요. 공통범위, 공범이에요. 공범. 이렇게 계산하면 했고요. 부등식의 경우에는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되지 A는 C보다 작다 이거를 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로만 갖고 공통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잠깐 필기하시고 화면 멈추세요. 자,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 부등식은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수예제 03번, 04번, 05번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쭉 넘어오시고 이제 06번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공통범위라고 그랬죠. 공통범위. 그래서 이게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요거 x 해를 구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x는 왼쪽, 나머지는 오른쪽 이런 꼴로 항상 만들어요. 이런 꼴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항상 x는 왼쪽, 나머지는 오른쪽. 2차 방정식 부등식은 뭐예요? 왼쪽으로 다 쏠려 놓고 그냥 계산하죠. 왼쪽으로 쏠려 놓는데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해야 된다. 항상 그 룰이에요. 룰. 네? 앞에 최고차의 개수 음수로 놓고 인수분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죠. 자, 항상 왼쪽, 1차 방정식 항상 왼쪽, 나머지는 오른쪽. 2차 방부등식은 항상 왼쪽인데 최고차의 개수를 항상 양수로 만든다. 항상.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4가 숫자니까 이제 0이 아니니까 넘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보다 크다. 그리고 4분의 a-보다 작다. 근데 그게 해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됐죠? 그래서 b는 뭐예요? 3이 되고 4분의 a 플러스 12는 뭐예요? 4분의 15가 됩니다. 됐죠?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198페이지 필수예제 07번 이건 되게 중요하고요.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밑에 확인 체크 236번, 237번, 238번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부등식 설명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하는데 x는 항상 왼쪽, 나머지 오른쪽 해서 x는 2보다 크다. 이거는 사실 생략할게요. x는 2a-4보다 작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해를 갖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가지를 구한 것 같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공통범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2a-4보다 작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기억이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a-4는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스텝 1 S1이 스텝 1을 얘기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 2는 2a-4가 4가 되면 이게 겹칠 수 있잖아요. 두 개가 붙을 수 있잖아요. 붙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걸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빵꾸가 뚫린 거 있잖아요. 2랑 3 이렇게 빵꾸 뚫린 거는요. 빵꾸 뚫린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게 2를 포함하지 않고 이게 안쪽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반면에 제가 VS를 써드릴까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안 보이네요. 요 2는 새까맣게 칠해져 있고요. 3은 빵꾸가 뚫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인지를 할 때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2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바깥에 있다, 이렇게 여기가 3인데 요거는 이렇게 안쪽,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의미는 됐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또 VS 표시를 하고요. 빵꾸가 뚫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새까맣게 칠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2, 3 이렇게 돼요. 됐죠? 요거 의미는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2가 있으면요, 2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3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3을 포함해요.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건 이제 1번이고요. 이게 2번이고요. 3번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고 잠깐 화면 멈추고 이해를 하십시오. 이렇게 외우라는 겁니다. 속으로 잠깐 화면 멈추세요. 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 걸로 돌아와서요. 제가 아까 요거 이제 두 가지를 구했고요. 해를 갖지 않는다 그랬어요. x는 2보다 크고 2의 마이너스 4는 x는 2의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요. 해를 갖지 않는다니 2의 마이너스는 2보다 작다. 그리고 요거는 2의 마이너스 4는 만약에 2라면 이렇게 두 개가 달라붙었을 때를 얘기해요. 그게 달라붙었으면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간 거는 이 안쪽이라고 그랬죠. 왼쪽 이렇게 요거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등호가 들어간 거는 어떻게 된다고? 얘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요? 얘가 뭐요? 해를 갖지 않는 게 맞잖아요. 맞죠? 해를 갖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면 위에 문제의 조건에 성립을 해요. 성립을 한다면 아까 여기 2의 마이너스 4가 2보다 작다고 대충 계산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등호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답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을 내시면 A는 3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스텝 1, 스텝 2인데 스텝 1에서는 대충 계산을 하고 스텝 2에는 겹칠 때를 따로 계산을 해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계산하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여기 화면, 큰 화면을 잡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필기를 하십시오. 예. 되셨죠? 네. 확인 체크 236, 237, 238 풀어보시고요. 저는 화면 멈추시고, 그리고 필수예제 08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8번은 8%의 소금물에다가 300g의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9% 이상, 10% 이상의 소금을 만들었어요. 요 소금의 양, 요거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거든요. 요거 잠깐 외우시고, 이제 300g에다가 14%의 소금물을 넣었어요. 근데 14%의 소금물의 양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걸 x라 놔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잖아요. 아까 9% 이상 11%니까 9%, 11% 이렇게 하고요. 300 플러스 x, 300 플러스 x죠. 그러면 소금의 양은 원래 100분의 8% 300 되고요. 100분의 14% x가 돼요. 그래서 부등식 계산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라서 오래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자,